아, 야, 이 얘기는 하면 내가 잡혀갈 수도 있는데 잠깐만 몇 분나 계시지? 문을 닫고 그 제가 좋아하는 뭐 무슨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할 텐데 무슨 게임 회사가 있어요. 얘네가 지난번에 이 하스스톤이라고 게임을 하다가 이거 보여드리면 제가 잡혀갈까봐 못 보여드리겠는데 그 하스스톤 참여한 애가 개념을 상실했어. 개념을 상실하고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뭐 이런 다음에 무슨 뭐 홍콩의 자유를 뭐 이런 거 외쳤어요. 사진을 갖고 왔는데 보여드리면은 제가 잘릴까봐 차마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걸 외쳤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홍콩 선수를 중징계를 때렸거든요. 그 선수 잠깐 위험한 단어가 뭐여 하여튼 이렇게 뭐 주의를 외치니까 거의 뭐 얘가 거의 잡혀가듯이 끌려나가고 블리자드가 이 선수에 대해서 아예 거의 박탈했을 거야. 아마 그것도 박탈하고 상금도 박탈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블리자드가 여기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한 발 더 나갔어. 인터뷰 진행하던 캐스터 2명한테 영원히 이 캐스터는 여기서 쓸 수 없대서 자르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다가 뭐 사과 발표를 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뜻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온갖 그 패러디들이 지금 인터넷에 막 보이고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 보여드렸다간 제가 잘릴 것 같아서 보여드리진 않고 그렇게 블리자드가 한 걸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은 블리자드가 옛날에 비방디에서 2013년에 독립해서 나왔거든요. 이 게임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액티비전과 블리자드가 따로 있었는데 합친 다음에 비방디에서 나오면서 자기들 9조 7천억짜리를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여기 보시면 ASAC라는 컨소시엄이 2억 3천만 불 대충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뭐 그 정도를 넣어서 분리를 했거든요. 지금의 분리자가 됐는데 문제는 이 ASAC라는 컨소시엄의 한 20% 정도 되는 최대 주주가 텐센트입니다. 그러니까 25%에 한 20% 하면은 대충 분리자 주식 한 5% 정도 들고 있다고 봐야 되긴 하는데 이 절대값이 문제가 아니라 최대 주주의 최대 펀드죠. 이게 사실은 중국 입김이 없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난리 났죠. 미국엔 지금 상원 의원까지 들고 일어나면서 니들이 굴복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러면서 블리자드가 이렇게 머나먼 곳으로 그 여행을 떠날 준비를 슬슬 취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메인 얘기를 빨리 시작을 합시다. 이겁니다. 오호, 어디서 많이 보던 기업이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갑자기 임수해요. 방준혁이 이제 넷마블 사장님인가? 갑자기 뜬금없는 그 자체인데 게임 업체거든요.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는 정수기 아니냐? 정수기 그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정수기 렌탈 업체라고 보면 되는데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지금 여기 뭐 숏리스트에 포함됐던 후보들이 대거 입찰을 포기했는데 갑자기 슈퍼맨처럼 등장을 해서 얼마를 써야 했대더라? 1.8조를 썼습니다. 저 이 자료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였는데 자료 준비하다가 방송하려고 보니까 그냥 그 짧은 시간에 3일 만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얼마나 금액을 마음에 들게 써주셨으면 이렇게 빨리 선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금액이 마음에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25.8%를 1조 8천억. 넷마블이 웅진시크빅이 보유하고 있던 웅진코웨이 지분 25%를 1조 8천억에 샀다. 예전 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웅진싱크빅은 웅진코웨이를 팔았다가 샀다가 파는 거죠. 옛날 방송 보면 있습니다. 넣었다가 뱉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샀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싸면은 그게 그대로 손실인데 그 정도 금액에 바로 때 팔았기 때문에 일단은 웅진코웨이는 잘 팔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좀 잘 생각해보면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넷마블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제가 기억하기에 분명히 제 마지막 기억의 넷마블은 이건데 넥슨을 인수하겠다. 분명히 넥슨을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넥슨이 안 됐을까라고 보니까 옛날 기사를 다시 잘 찾아보니까 15조 안 될만 하네. 야씨 15 못 살 것 같긴 합니다. 조금 1조 깎아줘야 14조죠.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야 무려 1조. 야 깎아주는 게 1조면은 웬만한 기업을 깎아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웬만한 거 시가총액 1조 잘 감당할 텐데 코스닥 랭킹 한 5등 내에 들어와 1조 아닌가? 1조를 깎아주는 겁니다. 14조로 내려가면은. 자 하여튼 그래갖고 넥슨이 너무 비싸니까 못 샀는데 넷마블의 고민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게임사들의 고민이기도 한데 수익률이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가끔 이러다가 이렇게 좋은 IP가 나오면 뜨기도 하는데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걱정. 우리가 과연 이런 성적을 꾸준히 좋은 성적을 우상향하면서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게임사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왜 샀냐. 넥슨 좀 보여드릴까. 넥슨은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안 팔렸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국산 게임 1위 넥슨은 매각이 결국 무산됐어요. 너무 비싸니까. 무산되니까 할 수 없이 넥슨의 구원투수 요즘에 어느 분이 등장하셨냐면은 아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던파의 아버지 허민 구단주도 아니고 허민 사장님? 허민 회장
사장 예전에 구단 주셨는데 허민 사장님을 3,500억을 주고 모셔왔어요. 제2의 던파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제2의 던파의 아버지한테 3,500억을 베팅해서 일단 구원 등판 들어오셨습니다. 자, 구원 투수로 너클볼을 던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아저씨가 만든 이 게임이 넥슨의 알파의 오메가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게임 하나로 1년에 1조를 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98% 되죠. 90X%를 기록하면서 순이익이 이 게임 하나로 지금 1조가 들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던파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 해서 너클볼 투수를 아저씨를 영입한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넥슨도 못 샀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리니지 레볼루션 뭐 그것도 리니지 모바일이 나오면서 조금씩 밀리는 것 같고 새로운 IP를 자기들만의 뭔가 고유한 IP를 만들기가 쉽지 않고 영업이익이 점점 내려오니까 요즘에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 진짜 나오기 힘든 말인데 애널리스트 레포트에 이런 표현 잘 안 나오거든요. 와, 정말 그 빠꾸 없는 돌직구를 던져주셨는데요. 넷마블에 대해서 적정 가치로 회귀할 시간이다. 넥슨 인수 너네 안 됐잖아. BTS 월드 출시 그 친장 모멘텀 별거 없던데. 리니지 모바일 나왔잖아. 경쟁자 나왔잖아. 대형 기대다 출시 기대감 없고 넥슨 인수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게 거의 셀레포트인데 이런 식의 셀레포트가 나오기 쉽지 않거든.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80-90% 바인데 이렇게 셀레포트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당장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퍼 45배잖아요. 45배까지 받았다가 서서히 내려오니까 걱정이 되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뭔가 서스테이너블한 이익을 쭉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베팅을 했습니다. 어떤 베팅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코에이를 운수하면서 구독 경제 사업에 진출하겠다. 들어보셨습니까? 구독 경제는 최근 글로벌에서 고속 성장 중이다. 구독 경제로 인한 넷마블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똑같잖아요. 구독 좋아요 뭐지 또 딸락딸락 눌러주세요. 아, 이 비슷한데 하여튼 그거를 해서 어떤 안정적인 수익원을 내겠다는 거죠. 오, 그러고 보니까 문득 요즘에 드는, 요즘 아니지 한 3-4년 됐는데 요런 게 많았거든요. 구독하면서는 구독 경제에 지금 소유의 개념을 해쳐야 한다 이런 소리가 많았는데, 자, 구독으로 사실은 대박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넷마블을 얘기하기 전에 글로벌한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리면 구독으로 진짜 대박났던 회사가 하나 있어요. 죽어가던 MS를 살린 묘수가 구독이었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 MS 오피스 365 구독 시스템을 만들면서 얘네가 물론 클라우드도 있지만 했잖아요.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은 세계 랭킹 1위네 2위네 하고 있지만은 2015년 16년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구독 모델로 바꾸면서 사용자의 10%만 구독을 했는데 여기로 발생하는 매출이 50% 이상. 자기네들이 뿌린 MS 오피스의 사용자 중에 10%만 구독을 했는데 이들로부터 전체 매출의 50%가 나왔어. 훌륭하다. 물론 이 한 방은 아니고 클라우드도 있고 깃허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예요. 그 다음에 이 사티아 나달라 이 아저씨가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CEO가 됐죠. 사람들한테 구독을 해서 현금 플로우를 계속 좋게 만드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현금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멀티플을 조금씩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대표적으로 구독을 해서 성공적인 기업으로 불리는데, 물론 우리의 구독 좋아요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효과를 나는 알고 있다. 구독 경제가 얼마나 뛰어난지. 얘들아, 저는 알고 있어요. 야, 슈커월드 뭐 100만 원에 뭐 한 1년 사세요 그럼 안 사더라도 그냥 구독 누르세요 눌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독의 그 위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구독 좋아요로 이득을 봤던 회사인데,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이게 시가총액 순위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거 애플 플러스 하죠. 구글은 유튜브 당연히 있고, 여기까지는 전부 다 구독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보면은 세계 시가총액에서 페이스북도 구독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미국 페이스북까지는 몰라. 이것도 구독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을 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위에서부터 전부 다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 다 조금씩 있죠. 쭉쭉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글로벌이죠. 소매업체들의 구독 기반 매출의 규모가 지금 뭐 이렇게 커졌다. 사실은 구독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신문만 구독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과금 방식이라 그러면 뭐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 소비자와 연결이 되는 방식을 찾은 거죠. 사실 2011년 2018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등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떴냐? 제 생각입니다. 이제는 공유경제와의 차이를 제가 적어놨는데, 야, 우리 공유경제라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공유 자전거, 뭐 공유 자동차, 공유 뭐 킥보드 전부 다 이게 많이 들어요.
공유라는 거는 너 것도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찝찝하기도 한데 그걸 떠나서 유지수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자기 게 아니니까. 근데 구독을 하면은 이게 안 들죠. 또 사용자들한테 소속감 연대감을 주기도 굉장히 쉽고 뭐 이런 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소유가 있다가 욜로 넘어왔잖아요. 소유와 공유의 시대로 온다 그러다가 이제는 소유와 공유와 뭐 구독이 뜬대. 구독 같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게 뜬다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넷마블이 게임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게임은 옛날에 소유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MMORPG 같은 거 구독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소유 구독하다가 이 부분 과금 일로 발전이 우리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앞서 갔었는데 구독까지 여긴 여기까지인데 우린 일로 가면서 이게 대박이 났거든. 근데 넷마블이 게임 회사란 말이야. 잠깐만. 제 망상입니다. 제 망상. 여기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거 다음에 이거 아니겠죠.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망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만약에 뭐 부분 과금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뭐 정수기 공짜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공짜로 주실 수 있는데 온수 나오려면은 그 돈 내야 될 수 있어요. 온수 나오면. 제 망상이야 망상. 아닙니다. 그럼 넷마블처럼 훌륭한 회사가 절대 이제 그럴 리는 없겠죠. 아니겠지. 설마 뭐 온수 에디션 뭐 그런 거 아니겠지. 확률에 따라서 냉온수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얼음이 나오려면은 뭐 10,000원 추가 뭐 그런 게 뭐 우리나라는 게임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가던데 이렇게 아니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건 제 농담이고요. 세계에선 요즘에 이게 뜨고 있대요. 넷플릭스처럼 구독을 하는 거죠. 몇 개 보여드릴게요. 세계적인 기업들을. 맥주가 요즘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맥주를 구독하면은 수제 맥주, 지금 막 만든 맥주 있잖아요. 양조장에서 지금 막 만든 맥주를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2번씩 그 통 그대로 이렇게 우리 집에 갖다 주는 서비스가 있대요. 맛있겠는데? 브루어리에서 그걸 그대로 통째로 이렇게 와인도 있고 하겠죠?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 브랜드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테스터스 초이스 그랬죠. 저렴한 발음으로 테이스터스 초이스 그랬는데 테스터스 초이스 나의 선택 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거 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참고로 없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테스터스 초이스가 나의 선택인데 요즘에는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분이 선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셰프스 레코멘데이션 뭐 일본말 좋아하진 않지만 뭐 오마카세라든지 뭐 이러는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일로 우리가 구독 경제를 하면은 대부분 그 브루어리 같은 거에서 올 때 이분들이 좋은 걸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런 기업들이 많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버치박스, 화장품 샘플을 매달 받아볼 수 있다. 스티치픽스, 소비자가 취향을 입력하면은 옷, 신발, 모자를 너에 맞게 코디네이션을 해서 정기적으로 배송해준다. 그럴듯합니까? 화장품 샘플을 매달 줘. 이것저것 써볼 수 있게. 옷도 나한테 알아서 코디해줘서 정기적으로 줘. 이런 것도 있어요. 컨택트 렌즈를 패션에 맞게 그때그때 색깔 바꿔가면서 준다든지. 옛날에 유명했죠. 남성용 면도기와 면도날을 준다든지. 반려동물한테 장난감과 간식을 정기적으로 준다든지. 괜찮습니까? 아이디어? 뭐 영화 관람권을 준다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짜잔 여기 있습니다. 자, 월 72만원을 내면은 3개 차종을 한 달을 쓸 수 있어요. 차량 구독 서비스. 그거 하실 생각 있으세요? 3개 중에 골라 하실 수 있어요. 뭐 투싼, 소나타, 벨로스터. 와, 72만원? 야,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제 개인 생각인 거야. 72만원이면 회사 왔다 갔다를 택시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하루에 2만원 들어가는데 30일 모두 다 택시를 타도 이거보다 싸잖아. 30일 모두 다 택시를 타도 2만원이면 60만원인데 월 72만원이면은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생각을 했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월 72만원에 한 3년이나 한 5년 타면 저 차를 주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거 주나? 야, 우리 정수기 3년 쓰면 주던데? 공기청정기 3년 쓰면 주던데? 진짜 주는 줄 알았어.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은 내가 쓰던 뭐 투싼이건 소나타건 벨로스터건 그거 중고로 그거 주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정확치는 않지만 안 준답니다. 이거 안 주냐? 야, 나 주는 줄 알았어. 주는 줄 알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72만원이면은 1년이면 450 되잖아? 850씩. 한 3년 타거나 뭐 5년 타면은 뭐 한 3, 4천 들지만은 탈 만큼 타고 그 중고날 주면은 뭐 그럴듯 했는데 그건 안 주네. 이거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저 주잖아. 정수기 주고 공기청정기도 주던데. 공기청정기가 우리 집에 그래서 3개입니다.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가 3개가 됐어요. 왜 3개가 됐냐? 아니 하나 완료될 때마다 이거 준대. 하나가 완료가 되면은 가지시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 이용료 내면은 바꿔줄 자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걸 사셔야 또 거기다가 이 구독을 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갈아주신대. 기존 거만 있으면은 그 뭐 가격이 똑같대나 이거랑? 그러니까 하나가 더 생겨. 이게 만료가 돼. 그럼 또 하나가 생겨.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3개예요. 각 방마다 하나씩 있어요 이거. 잠깐만. 이번 거 만료되면은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가 4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집은 조그만데 공기청정기만 지금 되고. 그래서 이 차량도 주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주지는 않더라. 아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려야지. 예전에 저런 거 잘못하다가 구독 서비스와 과금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과금제 잘못하다가 망한 우리나라 전설적인 사태 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넘버원 이메일 포탈을 한 방에 날려버린 온라인 우표 서비스. 이런 건 구독이 아니에요. 이건 과금입니다. 과금. 구독과 과금을 좀 헷갈리면은 날라갈 수 있어요. 한메일이 온라인 우표 서비스 2002년가에 오픈했다가 2004년인가 2005년인가 이거 접었죠. 접긴 했는데 이미 날라갔죠. 이메일을 보낼 때 돈을 낸다. 많이 보낼 때. 온라인 우표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거였다가 한 방에 날라가기 때문에 그 구독과 과금을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는 좀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의 넷마블은 현재 그 결과 일단은 주식을 이루고 있어요. 너무 아까도 보였지만 셀리퍼트가 나올 정도로 미래의 꾸준한 수익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고자 지금 구독경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꾸준한 수익률이 나고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전혀 이종인데 갑자기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렌탈 회사의 꾸준한 캐시카우, 아마 이거 하나 보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해서 올리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구독하는 것이 확실히 기업한테도 유리한 시대가 오고 있다. 여기다가는 설마 부분과금은 안 하겠지?